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2.7% 올라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은 폭락을 했죠. 자, 실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하락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3% 이상씩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HLB는 3% 떨어질 때도 한 4.42%,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면 명확하게 저가부터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회복을 못한, 그쵸, 그동안 강한 종목들 보잖아요. 이렇게 회복을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강했죠. 자, 그렇다는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 그쵸, 예상돼 있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한번 보면 다우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있죠. 다우는 0.5% 올랐고 나스닥은 2%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스닥만 2% 떨어졌다는 건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술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안 좋게 나왔냐? 두 가지만 볼게요. 엔비디아 10% 떨어졌고요. 마이크론 4%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증시는 한국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그러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환경은 이제는 끝났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려면 무언가 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문제가 터지려면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근데 11월 달에 뭐가 있죠? 대선 있죠. 미국 대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연준에서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HLB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한 거고,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제가 여기 실제 타점을 보잖아요. 매매 자체가 반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매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의 타점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매수하고, 그쵸, 조금씩 높여지고 있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타점을 잡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식은 선반영이에요. 선반영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뭐예요? 리보세라님, FDA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이 동일하게 있는 바이오 종목이 있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4%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LB보다 이쪽에서의 시세는 더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강한 구간에서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인다. 근데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싹 쏠리면 자금이 이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 그쵸, 반대편에 있는 종목군들은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뒤집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바이오 쪽의 수급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HLB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증시에 대한 부분도 떨어졌지만 걱정할 게 없다. 시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시장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받아 올릴 거고, 삼성전자가 뒤를 받쳐주면 연관이 없다고 보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폭락하죠. 시장이 폭락하면 HLB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충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7만 원대까지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가격을 받쳐주면 고가 시세를 반영하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HLB 쪽, 알테오젠 쪽,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9일 600%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시장가 매수 2구산업 8시 49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한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내용 한번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그쵸, 정확하게 12% 상승. 금요일날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날 목요일날에도 매수했죠. 왜?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니까. HLB도 반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쵸? 내려가도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믿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그리고 소통,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왜 해야 된다?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돈 왜 들어온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한다? 타점을 잡아서. 그 타점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또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찰떡같이 알아먹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기술주 투매 현상이 발생했다, 미증시 정점 찍은 듯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상황, 한국 시장은 먼저 투매 나왔죠? 먼저 투매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HLB는 빠지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리보세라즘이다. 그쵸? FDA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된다면 실적이 전환되어야 돼요. 근데 HLB에 대한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적자죠. 그래서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잖아요. 그럼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춰놨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고 나 바이오 해야 되는데 실적 좋은 셀트리온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셀트리온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다. 실적이 개선되면 끝이다. 그쵸? 실적이 개선될 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누적 수익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 그쵸?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건 가격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예요. HLB가 올라가기 위한 환경 이제는 갖춰졌다.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위험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HLB도 고가부터 조정을 30% 이상 받았고 그렇다는 건 기대 실적, 예상 실적 앞으로 그 판매 허가 신청이 통과된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다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면 시장이 밀려야 되는데 시장이 밀리기에는 미증시도 2% 떨어져 버렸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봤을 때 꾸준하게 진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겠느냐. 그러려면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타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타점은 여기 HLB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매수, 매수, 매수. 그쵸?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매도, 매도, 매도. 13%,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야 된다.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든 시세를 여기 딱 사가지고 여기 딱 파는 이거는 못해요. 이건 못하는데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출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HLB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12월 달 발생한 신고가다. 그리고 나서 시세가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조정도 지금은 다 받은 상태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근데 시장도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분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